안녕하세요, 친절한 농씨입니다. 네, 스르 10편, 11편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볼게요. 바로 2달 넘게 계신 분인데 뭔 설명이 그렇게 길어? 이렇게 회준 돌면서 이렇게 무서운 교수님 계시면 진짜 싫겠죠? 실체적으로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무섭게 해서 뭐 얻는 게 뭐가 있을까? 굳이 환자 앞에서 아래 전공의를 저렇게 면박을 주는 게 맞나? 캐릭터상 약간 악한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싫어. 진짜 미워, 이런 사람. 어제 아이 얼마야? 어제 유린 600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 환자들에서 인풋, 아웃풋, 들어간 양과 나간 양이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유린 아웃풋, 소변량을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소변량이 체크가 굉장히 간단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은 들어간 만큼 나와야지 되는데 만약 들어간 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몸 안에 쌓이게 되잖아요. 쌓이게 되면 심장에는 그만큼 우리 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주고 심부전 환자에서는 특히나 이제 심장이 더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뇨제 안 쓰면 안 돼요? 라식스는 이뇨제예요. 이뇨제 쓰는 거 왜 이렇게 불편하냐면 보통 고혈압약에 이뇨제가 섞여 들어가기도 해요, 초반에. 하지만 또 이렇게 심부전 심장이 부어있는 환자들에서는 체액을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뇨제를 쓰게 되는데 이뇨제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갑자기 소변량이 늘어나고 자주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장경 프로포즈 받았어? 그게 진짜? 외과고 뭐 빡시다고 알려진 뭐 흉부외과든 신경외과든 다 이 선생님들 전공의가 다 연애해요. 연애하고 저희도 했는데 다 해요. 새벽 1시만 봤어요.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만나다가 불려갈 일이 있어서 그렇지 그 부분만 이해를 해준다 그러면 다 연애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전공의법 때문에 정확히 당직과 이제 오프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과나 흉부외과나 관심 있고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연애 못할까봐 선택을 안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장경, 그래서 다음 수술 뭐 들어올 거야? 소라코스코피 리페어 들어가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외과 파트에서 나 수술 누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제 외과는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 어시스트 쓸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SA라고 하는 이제 보조 인력이 있거든요. 보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더 어시스트를 잘 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너 누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없는, 오히려 그냥 전공의들이 자기는 어떤 수술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을 돈다든지 스케줄대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번에는 어떤 과, 어떤 파트 하면서 파트별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모아놓고 지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매일 아침에 아니면 매번 수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 더 과장되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하면 사실은 다른 인력들로 채워서 수술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칼륨 수치가 6.5예요. 엄청 위험한 상태예요. 부정맥 올 수 있어요. 예? 이 포타슘이 높아진다는 게 특히나 심장 근육에 작용을 해서 이제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장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긴 해요. 이제 그냥 혈액이나 이런 것들 깨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응급 상황은 아니고 이제 환자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죠. 이제 심전도도 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왜 하필이면 관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 이거죠. 이제 포타슘이 높았을 때는 관장을 먼저 하진 않아요. 관장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환자가 불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요.
저희가 뭐 칼슘이나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서 포타슘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뇨제를 써서 인위적으로 그 포타슘 수치도 낮출 수가 있어요. 관장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는 이 관장이 아니라요. 즉시 효과적인 거는 바로 이제 주사제로 칼슘이나 인슐린 투여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관장 하셔야 돼요. 관장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저 관장하기 싫어요. 저도 관장하기 싫어요. 관장 안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방법도 알아요. 지금 바로 관장을 하셔야 관장님이 살 수가 있어요. 안 한다고요. 죽어도 관장 안 한다고요. 교수님이 굉장히 좀 성격도 더러워 보이는데, 사실 강하게 말할 거는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악당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말할 거는 말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잠시 면담 좀. 면담 신청을 하죠. 판단이 안 서서요. 냅둬요? 환자 죽일 거야? 당장 가서 환자 관장해, 새끼야.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는 끝이야. 이 말 너무 와닿았어요.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끝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지금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섹션 디베키 타입 1이고 혈압 70에 40. 이렇게 다이섹션 디베키 타입 1. 아이, 욕 나오는 상황이 있는 거죠. 역시 흉부외과 수술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응급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 삽입됐어요. 에오티 다이섹션. 제가 이제 가끔 설명드렸던 대동맥 박리 환자예요. 디베키 타입 1은 그 중에서도 상행 대동맥, 우리 심장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대동맥이 이제 갈라진 거죠. 찢어져서 갈라진 상태인 건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게, 심장에서 바로 혈액이 뿜어 나오는 위치가 이제 상행 대동맥 부분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굉장히 센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 병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머리 쪽으로 가는 내혈관도 다 갈라지게 되고, 복부 쪽까지 다 갈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파열돼서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응급상황, 초응급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예후도 나빴고, 수술도 12시간, 20시간 이렇게 엄청 길게 걸린 수술이었는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러닝 커브를 조금 이제 올라서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요즘은 수술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잘 하고 계세요. 수술 끝내는 시간까지가 4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수술 시간이 많이 짧아지고 결과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맥 박리, 예전에는 있으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병원에 온다 하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심정지가 생긴 거겠죠. 이런 상황이 진짜 최악의 경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경우는 수술 예후가 괜찮아요. 하지만 심장이 혈관이 터지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장기에, 그리고 심장 근육에도 이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나쁘죠. 되게 이 드라마에서 그 외과 의사들이에요. 다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되게 친절하게 잘 다뤄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집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수하는 모습도 장결 보여드리고.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에 교수님 있으면 진짜 안 떨릴 수가 없어요. 더 긴장되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스포스 주세요. 섬세하죠. 투스포셉. 이가 있는 포셉이어서 이게 피부를 딱 잡을 수 있는 포셉이에요. 잘 잡고. 믹스터 주세요. 믹스터는 이렇게 기역자로 된 이제 우리 겸자 같은 건데요. 그렇게 이제 라이랭기르라고 하고, 저기 보이는 구조물이 뭔가 로맨스가 있어요. 라이랭기르. 지금 수술하면서 이렇게 로맨스가 있으면 되나?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결찰하겠습니다. 율제병원은 교수님이랑 전공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 보면 형 동생 이런 관계로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수술할 때도 이제 내 앞에 막 엄청 나이가 많으신, 경험 많으신 선생님이 계시면 더 부담되는데 10년 정도 많은 선배가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떨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브레인에 마이크로 엠볼리즘 발생해서 상황이 안 좋아요. 애기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이게 소화 이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사이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심실 이런 형성 부전이나 이런 선천성 기형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혈관 이상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맞추는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죠. 저도 소아 환자에서 이렇게 심장 이식을 한 케이스를 본 게 한 2케이스 정도 봤어요. 이렇게 아주 어렸던 돌도 안 지난 아이를 하진 않았었고요. 3살, 4살 이런 경우도 바로 심장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로 가슴을 닫지 못하고,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심장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열어놓고 그 위로 에크모를, 혈관을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밖에서 혈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퇴 부위에서 잡든지 목에서 잡든지 이런 식으로 혈관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에는 그 에크모 카테터 자체가 들어갈 혈관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심장 주변에다가 직접적으로 에크모를 삽입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열고 있죠. 그리고 가슴을 닫는 것 자체가 심장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환자를 충분히 진정시키고 아이를 충분히 재운 다음에 안정됐을 때, 그리고 심장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고 몸이 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컨디션을 고려해서 맞췄을 때 그때 가슴을 닫아주겠죠. 근데 정말 가슴을 닫아주는 날 진짜 제일 조심해야 돼요. 가슴을 닫아주고 다시 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우리 채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가 끝까지 포기 안 한 경우에는 이 주치의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할 수 없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볼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런 케이스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동격동 염으로 왔고 그 염증이 동격동을 지나서 목까지 완전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항생제랑 여러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 계속 이 염증이 진행하면서 열도 너무 많이 나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폐혈증, 쇼크까지, 그게 단 12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종격동염 자체가 사실 사망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이제 사망하는 질환인 경우인데, 수술을 해주고 열어서 배액을 해준다 그래서 환자가 극적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해주면 더 나쁜 케이스로 갈 거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랑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무조건 선생님 믿고 다 하시겠다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공여자 나왔다고요, 교수님. 다행히 보호자 4세 여하고요. 나왔네요. 18kg 오염이고 TA입니다. 지금 보면 나이가 안 맞잖아요. 한 친구는 돌밖에 안 됐고 한 친구는 4세면 4세 18kg고, 보통 돌이면 10kg 정도. 지금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10kg도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키로수가 거의 10kg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심장 크기가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친구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그래도 한 사람한테, 한 다른 아이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건이네요. 이 두 분 케미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진짜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설정이더라고요. 친구 같은, 아니면 형 동생 사이 같은데, 약간 열나는 컨셉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약간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술 잡아놓고 수술 전이나 이럴 때 약간 미열 있거나 열감 있는 느낌이면 좀 불안하거든요. 코로나 있으면 안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마. 왜냐면 입원 환자도 있고, 사실 병동 계속 매일 회진 돌고
외래진료 계속 보는 상황인데 내가 아파서 수술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뭔가 일을 특히나 수술 전에는 일찍 자려고 하고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마지막 회가 남았는데 마지막 회 한번 보고 한번 전반적인 한번 리뷰를 마지막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